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에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 웃음은 몸과 마음을 즐겁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는 웃음 운동, 여러분께 적극 권해드립니다. 원기 107년 7월 5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하는 X세대 재가 출가 불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제넥스 달마 티처스 컨퍼런스가 7월 6일에서 10일까지 4박 5일간 원달마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불교와 명상을 처음으로 도입한 1세대 미국인 불교 지도자들이 서구 불교 상황을 서로 이해하고 종단 간의 협력을 통해 오픈된 범불교 종단을 형성해보자는 취지로 2011년에 시작된 제넥스 달마 티처스 컨퍼런스가 원달마 센터에서 7번째 훈련을 가졌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교당 이성하, 맨하탄 교당 박도연, 선악대 송상진, 송대성, 원달마 센터 유도성, 이연인, 이지은 교무 등 총 7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유도성 교무가 이번 7회 훈련의 준비위원을 맡아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교라는 주제에 맞게 제넥스 모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종단별 패널들이 제넥스 과거 모임의 회상 및 제넥스 현재와 각 종단의 문제점, 제넥스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죽산 미국 종법사님께서 원불교 정신개벽의 이념을 바탕으로 현재 서구 불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정신개벽 운동이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현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소그룹 회화 모임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단을 대표하는 불교 지도자들은 종단이 당면하는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의 과제가 교리가 이미 현대화, 시대화되어 있는 원불교에서는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서구 사회에서 원불교의 큰 희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에는 선악대 송상진 교무가 일본 선불교 데이비 슌도와 깔깔 대소회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해 원불교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박도연 교무는 원불교에서 하고 있는 종교연합 활동을 발표해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교구 주임교무와 교도회장이 코로나에서 세로나로 도약하는 동행훈련을 열었습니다. 7월 23일 서울교구청 한강교당 대각전에 모인 교구 내 60개 교당의 주임교무와 교도회장단은 3년 만에 열린 동행훈련에서 서울교와 어떻게 새로 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한덕천 서울교구장은 세로나로 향하는 길목에서 공부와 교화를 어떻게 생존케 하고 성장케 할 것인가와 교당을 머물고 싶고 인도하고 싶은 곳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뜻을 밝히고 함께 해법을 찾자고 당부했습니다. 교단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 길이 열린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 세로나를 맞이하자는 한 교구장의 외침은 교당 교화의 새 바람을 일으키려는 주임 교무와 교도회장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공감, 재미, 즐거움이 있는 종교 생활, 활발한 온라인 종교 활동 참여, 법의 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법회 개설, 원불교 정체성 확립과 그에 따른 콘텐츠 개발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단위로 지역사회를 위한 지구 교화와 실질적인 지구연합 교화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교도회장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화와 적극적인 지구연합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경기 인천교구 학생 여름훈련이 호캉스 말고 교캉스라는 주제로 7월 23일 경인교구청 마음카페 및 교구청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훈련인 만큼 학생들의 호응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공부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도반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고자 경기 인천교구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7월 23일 진행된 학생 여름훈련은 총 4부로 구성됐는데요. 1부는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마음토닥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청교육 교무들이 이번 학생훈련을 준비하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으로 바캉스라는 취지에 맞게 평소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이날만큼은 모든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마음 편히 카페에 앉아 평소 관심 있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부에는 가로 세로 교리 낱말 퀴즈를 풀며 교구청 일대를 탐방하고 원불교뿐 아니라 각자 소속된 교당의 역사를 알아가게 했으며 교구청 곳곳에서 교리도 조각이 숨겨져 있는 황금볼을 찾아 교리도를 완성해가는 게임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 3부에는 김성곤 교무와 함께 신나는 레크레이션을 즐기며 학업 스트레스를 날려보냈고 4부는 다시 카페에 모여 저녁 식사와 함께 훈련 소감을 나누는 것으로 짧지만 강렬했던 학생 여름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인천교구 조상원 교무는 훈련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요즘 학생들의 취향을 살리고 한 명이라도 더 교당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며 학생들이 재밌게 즐기는 모습과 훈련에 오길 잘했다는 소감을 들으니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이호진 학생은 훈련에 오기 전까지는 참석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는데 시작부터 교무님들의 섬세한 준비 과정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전 충남 충북교구가 마인드 히어로라는 주제 아래 내 마음의 참 주인공을 찾아가는 어린이 여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전 충남 충북교구 어린이 여름훈련이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삼동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청소년국에서 발행한 여름훈련 프로그램북을 참고해 마인드 히어로라는 주제로 40여 명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단모임 시간에는 마인드 히어로가 된 각자의 모습을 그려보고 마인드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의 3가지 힘을 키워야 한다는 걸 강조한 뒤 이번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해 나갈 때마다 배부되는 수양, 연구, 취사 게이지 스티커를 모아 마인드 히어로로 거듭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첫날 마지막 프로그램인 세상을 구하는 밤에서는 히어로가 되기 위해 스스로 지켜야 할 다짐을 적은 후 훈련이 끝난 뒤에도 마인드 히어로로서 마음 공부를 통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더욱 재미있는 훈련이 되기 위해 훈련원에 따로 물놀이 시설을 대여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무더위를 말끔히 날려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한 학생은 교구 연합훈련인 만큼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신선한 재미와 협동심을 함께 느끼게 됐다며 집으로 돌아가서도 교무님과 함께 공부하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훈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아이가 아침에 깨우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 차리는 걸 돕고 다 먹은 걸 스스로 설거지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짧은 훈련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훈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내비쳤습니다. 2022 원광대학교 교학대학 원불교학과 글로벌 교화 연수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16박 17일간 미국 동부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4학년 예비교무 11명과 지도교수, 교무 3명이 참석한 이번 글로벌 연수는 원불교 미국 교화 개척의 역사를 이해하고 세계 질서의 중심축인 미국의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글로벌 교화 마인드를 키우고 각자의 서원을 반조해 미래 교화자로서의 꿈을 그리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뉴욕과 맨하튼, 보스턴, 뉴저지, 워싱턴, 필라델피아 교단을 방문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해가며 개척의 현장을 일군 교무들의 생생한 교화 사례담을 전해 들으며 전무 출신 정신과 교화의 의미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달마 센터에서 죽산 미국 종법사님의 법문을 받들고 유도성 교무의 특강과
예일대학교 한국인 최초 종신 교수며 동아시아 연구소 원장인 김환수 교수의 특강을 통해 미국 불교의 현재와 원불교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연마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주 선악대학원 대학교 교무들과의 회화와 학교 라운딩을 통해 세계교화 인재 육성에 대한 큰 방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UN 본부, 9.11 그라운드 제로 추모기도, 하버드, MIT, 예일대학교 방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견학, 뮤지컬,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체험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며 각자의 서원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연수에 참석한 공석천 예비교무는 미국에서 만난 교무님들이 하나같이 모두 초기 교단의 선진님들처럼 온몸 다해 교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될 때까지 간절히 구하면 못할 게 없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수를 총괄 기획한 김동인 교무는 원불교학의 세계화에 앞장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서 세계 교화 인재 육성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미국 총부가 건설된 미국 동부 일대 방문을 하게 된 점은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교육과정에서 더 다양한 형태로 세계 교화 인재 육성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성지 송악중학교가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여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성지 송악중학교에서 진행된 여름 캠프는 인성교육과 다양한 체험학습을 원하는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및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캠프 첫날 학생들이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체육활동을 통해 어색함을 풀고 친목을 다지는 동안 학부모들은 도서관에 모여 이번 캠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성지중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물놀이를 하면서 더위도 날리고 장난도 치면서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물놀이로 허기진 배는 맛있는 바비큐로 가득 채웠고 장기자랑 및 영화 시청과 함께 캠프 첫날이 저물었습니다. 둘째 날은 미니 도어벨 만들기 체험학습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담아 각양각색의 도어벨을 만들며 또 다른 추억을 쌓았습니다. 캠프를 총괄했던 박노찬 선생님은 이번 캠프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성지중학교 생활을 미리 체험하고 공동체 활동인 캠핑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성지중학교 신입생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함께라는 가치는 더욱 절실히 느껴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가 출가의 합심 합력으로 새로운 청년 교화 및 지역 교화 모델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교구 중구교당인데요.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에서는 중구교당 김은경 주임교무 모셔서 중구교당의 다양한 교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교구 중구교당 김은경 교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 4월이었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해제되고 우리가 엔데믹 시점으로 좀 바뀌게 됐는데 종교 생활에도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중구교당의 모습은 좀 어떤지 확실히 그 팬데믹 이후, 이전 좀 다른 모습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저희들에게 이제까지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일대 변혁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모두가 혼란 속에 있다가 네. 이제는 나름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데 요즘 다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어서 네. 조금 걱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제 변화를 생각을 해보면 그 기간을 거치면서 저희는 종교의 필요성, 그리고 신앙과 수행, 교당의 역할, 그리고 어떤 교화의 방법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교의 동기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저희가 그 종교의 코로나 시대의 종교 역할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대면으로의 전환이 되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사실 요즘같이 대면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의외로 종교 생활에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조금 보여서 예, 약간은 어려워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 중국교당은 성동교당과 통합 후 한 달 후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타격이 있었죠. 네. 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줄 아무도 몰랐을 텐데요.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많은 교당들이 이제 온라인 법회를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교당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중국교당에서 또 교도님들이 온라인 법회 또 발벗고 나서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 주 쉬고는 바로 영상 법회로 전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 카메라를 가지고 오셔서 영상을 찍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화협의회에서 영상 장비를 빨리 구입을 하자. 그래서 장비를 설치하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네.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그 영상 촬영할 때는 교도님들이 오셔서 그 어색함을 덜어주시겠다고 뒤에서 네. 호응도 해주시고 네. 또 저희도 또한 영상 촬영이 익숙치 않으니까 중단하고 다시 찍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상 기자재부터 기자재뿐만이 아니라 음향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구비를 했고요. 그래서 법회 및 기도 그리고 영화 상영, 오페라 상영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조금 안정화가 정비가 좀 된 되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처음에는 모두가 좀 어렵지만 이제는 다들 거의 준 방송인 수준으로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예, 주인공으로서 좀 바라보는 입장에서 너무 뿌듯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돌아보면 어떠셨어요? 코로나 때 상황을? 아유, 교도님들이 먼저 알아서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앞장서 주시니까 좋죠. 네. 너무 고맙고 감사하면서도 솔직히 교무 저 자신이 먼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또한 이제 많은 부담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적응할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시간에 최대한 비대면을 활용해서 하려는 이제 교화를 조금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법회나 기도 등 연불 이런 것들은 이제 유튜브로 했고요. 교립 공부나 단회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된 것은 확실한 거죠. 네. 그 한계는 명확하지만 외부 활동이 적어진 틈에 몰입해서 오히려 함께 공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장점 또한 안고 가고 있고요. 비대면의 어떤 정적인 활동들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그 안에서 실시하기도 해서 사실 교도님들의 만족도는 조금 더 높아졌고요. 코로나 덕분에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긍정적인 일이죠. 변화가 네. 있네요. 아무래도 장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장점들을 좀 많이 바라보고 이렇게 몰입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단 내에서 자주 들려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청년 교도수의 감소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이들 고민거리로 안고 계시고 또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기 107년은 2030 청년 교화에 좀 집중하고 있다라는 중국교당 소식을 많이들 좀 반가워하시는데요. 무엇보다 청년 교화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청년 교화는 우리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당의 모습을 보면 일반 교도님들의 그 연령대가 점점 노령화되고 있고 앞으로 이끌어 나갈 우리의 학생 청년들의 수는 점점 줄어만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미래 교화인 청년들의 교화를 살려야만이 우리 교당의 미래, 원불교의 미래가 밝아지겠다라는 생각을 교도님들과 이제 수시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교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냥 원불교 교도가 아닌 비원불교인을 입교시키기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청년을 입교시키기보다는 일반 우리 교도님들의 자녀 교화가 더 쉽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도님들의 자녀를 교당으로 인도하고자 이렇게 청년 교화에 집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 특히 또 청년회 때부터 활동하던 분들이 또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기도 한다고요. 네, 저희 교당은 청년회 때부터 네. 활동하던 분들이 결혼을 하셔서 쌍을 이루신 분들이 한 오. 10쌍이 넘으세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학생회 때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학생회의 추억을 가진 신심 깊은 교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당신들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즐거움, 기쁨들을 우리 자녀들도 한번 맛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자녀 교화의 필요성과 그쪽에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기획력들을 이제 저희가 한데 모으게 된 거죠. 네, 청년 시절에 즐거웠던 추억들이 다 신앙생활 안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또 더 좋은 영향력을 펼치지 않나 싶은데요. 보통 이제 제가 기도하면 자녀를 위한 뭐 수능을 보기 전에 하는 100일 기도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부모님을 위한 50일 기도라는 걸 또 진행을 했더라고요. 지난 5월 8일 네. 어버이날에 이제 부모님을 위한 50일 기도 해제 및 가족 특별 법회가 열렸는데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또 만들게 되셨는지. 저희 중구교당이 해마다 전 후반기로 50일 기도를 올립니다. 네, 그동안에는 자녀를 위한 기도도 했었고 뭐 수행정진, 업력소멸, 신앙정진 뭐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요. 작년 후반기 기도로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자녀를 위한 50일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금으로 저희가 대학생 그러니까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게 그 기도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재학생들을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한 17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17명이나 된단 말인가 이러면서 그럼 이 대학생들을 교화 한번 해보자. 네. 그럼 어떻게 하면 교당으로 오게 할까? 그걸 이제 고심을 하던 중에 역으로 이제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너희들을 위해서 해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우리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네. 한번 해주면 어떠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해제 날을 5월 8일 어버이날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소원이니까 네. 마지막 해제 기도는 교당에 가서 함께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네네네. 올 친구들이 아무도 네네.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더 많이 해제 기도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위한 기도는 저희가 이제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해주고 싶은가 그 내용을 적어서 보내게 했어요. 네네. 그렇게 하고 그 내용문을 받아서 또한 책자를 만들고 그래서 기도문 책자를 나눠주고 네. 각 가정에서 기도를 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너무 기도문이 많다 보니까 교도님들은 개개인이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저희는 일요일에 네. 이제 교도님들 자녀들이 보내온 그 기도문을 그대로 다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문만 한 20분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반 교도님들은 나의 자녀는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문을 올렸을까 모르시죠. 저희한테만 네네. 보냈으니까. 네네. 예, 기다리면서 귀 기울여서 기도문을 읽고 마음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 부모님을 위한 기도에 얼마나 참여를 했을까? 이제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많이들 참여를 하고 당연히 이렇게 감사함을 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또 참여율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자녀들이 네. 우리가 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네. 하고 반문하는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 속상해서 우신 분들도 계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은 참여율이 저조할까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다들 많은 분들이 기도문을 보내주고 네. 어떤 자녀들은 이제 뭐 기도금까지도 보내주고 네네. 그렇게 해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보내주신 이제 자녀들은 한 130여 분 계시고요. 이 중 이제 2040
40대까지는 한 60여 명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실제로 이제 많은 기도문이 왔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모르시는 상태에서 네. 이제 받으셨잖아요.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어떤 자녀는 네. 부모님 로또 당첨되세요. 네.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도.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님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보다 어머님이 더 행복하고 더 재밌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이제 그런 기도문도 있었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부모님 은혜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법력 증진을 많이 기원을 했어요. 네, 공통적으로 또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겠네요. 네. 네, 어머니가 또 본인 스스로 이제 엄마가 아니라 부인이나 와이프가 아니라 이제 본인 스스로의 자녀. 삶을 네네. 살 수 있도록 네네. 기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좀 인상 깊은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가족 특별 법회 역시 우리 청년교화의 한 모습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교화를 해보니까 사실 청년교화가 따로 있고 일반교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일반교화가 잘 되면 청년교화도 잘 되고요. 청년교화가 잘 되면 또한 일반교화가 잘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청년교화를 위해서 사실은 이번 그 부모님을 위한 50일 기도는 그 일반 교도님들이 청년교화를 위해서 판을 깔아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가 데리고 올 테니 네네. 부교우님은 청년 교화를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판을 깔아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설교를 저희 부교무님에게 양보를 네. 했고요. 그리고 일반 교도님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까지 부모님들에 이끌려서 교당을 왔는데 한 번도 우리를 위한 법회는 없었던 것 같다. 근데 이번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위한 법회를 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일반 교도님들이 부모님을 위한 기도 해제이고 네. 어버이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를 다 해서 그 터전판을 이제 네. 그렇게 깔아주셨는데,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에서 일반 교화의 가능성을 저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손에 손을 잡고 교당에 나옴으로 인해서 또한 쉬고 있었던 일반 교도님도 이제 법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 또한 부모님이 열심히 하니까 또한 자녀 또한 또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연결고리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좀 물고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실제 2030 교도들에게 SNS를 통해서 법문 편지를 전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저희가 5월 8일 어버이날 이제 부모님을 위한 기도 해제 때 네. 참석했던 2030이 이제 29명 정도 되고요. 네. 40대가 11명 해서 이제 거의 55명의 그 이제 2040 네. 자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2030에 이번에는 타겟을 놓고 네. 서울교구 예비 특성화교당 공모 사업에 저희가 2030을 위한 상생교화로 신청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선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행사가 7월 9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까지 5월 8일부터 그 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문 편지를 보내기로 한 거였죠. 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교도님들이 한 10여 명이 구성이 되고 법문 편지 팀이 구성이 되고 네. 거기서 우리 자녀들이 보면 좋을 법문을 선정을 하고, 또 사실 법문 편지는 여러 군데서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법문 편지에 대한 까닭 있는 어떤 깨달음,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짝 부모님이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 코멘트를 보고 이 법문과 조금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쁜 템플릿을 만들면 그 만들어진 법문을 이제 저희가 부교무님한테 보내요. 네. 그럼 부교무님은 5월 8일 날 왔던 그 2030 세대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다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통로는 부교무님이에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여러 단계가 들어가지만 네. 이제 부모님들 그리고 일반 교도님들이 2030 자녀를 위해서 만들고 준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그냥 법문 편지만 뭐 보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코멘트도 달고 우리가 뭔가 좋은 내용에서 중요한 지점들 아니면 네네. 이 부분은 이렇게 읽는 것도 좋고 뭐 해석하는 점들을 좀 다양하게 그렇죠. 짚어줌으로써 이 코멘트가 조금 더 의미를 좀 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외에도 청년들의 좀 관심이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교구 예비 특성화 교당 사업에 저희가 2030에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네, 세 가지. 네. 첫 번째 어떤 건가요? 자신에게 맞는 색깔을 찾는 퍼스널 컬러와 컬러 경영. 요즘 그 핫한 거네요. 네, 아주 핫합니다. 네. 김경미 박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7월 9일 토요일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컬러 매칭 이제 네. 강의죠. 네, 매력적인 나의 색깔을 발견하는 그런 강의고 또한 이제 저희가 좋았던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칭을 해서 그 본인만의 고유의 색깔을 찾아주는 네. 그 역할을 또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2030 자녀들과 그 부모님과 또 친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성황을 참여해서. 이루는 네,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실제 부모님도 함께 참여하는 것들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실제 반응이 어땠나요? 사실 부모님들은 네. 자녀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하고 많이 오시지는 않았어요. 네네. 우리가 오면 아이들이 싫어하겠다. 이제 그런 배려.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전부 다 오신 분들 한 60여 분 정도 이제 네. 참여를 했는데 이제 애초에 저희가 50명을 텀으로 잡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다 자기의 고유의 색깔을 찾아주고 성격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그런 색깔에 대한 내용들을 네. 전부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특강에 이제 코칭 형태까지 더해서 반응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또 어떤 프로그램 있나요? 두 번째는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네. 네, 대표님을 모시고 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경제 이야기를 8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이번에 또 경제 부분인데 이것 네. 또한 또 아주 유명한 분을 또 도움될 만한 이야기로 준비를 잘 하셨는데요. 네, 현재 이제 시장 경제의 흐름과 전망 그리고 올바른 자산 관리 전략. 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실 아주 권위 있는 강사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진짜 어렵게 모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또 경제에 대한 이제 개념 정리라든지 어릴 때부터 경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요즘에는 더욱더 많은 젊은 친구들이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이것 역시도 너무나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준비된 게 있다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제 서울 성적지 순례나 익산 총부 순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러한 강의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소모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조금 더 교단과 가까워지고 또한 이제 그러면서 그 청년들에게 2030에게 절대로 필요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저희가 기본으로 해서 네. 만들어진 이제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지 순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종사님과 원불교의 어떤 화합과 근원을 세울 수 있는 기본 이제 단계로서 네. 저희가 그렇게 세운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기 있는 내용들부터 우리 순례하는 계획까지 모든 프로그램들 다 알차서 많은 관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교당에서 이런 프로그램들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것부터가 또 출발이 아니고 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중국교당의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은타원 김은경 교무님이 계신데 교당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지역교와 물꼬를 틀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그간 일들 쭉 둘러보신다면 좀 되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이제 중국교당에서 6년째인데요. 네. 예, 처음 부임을 받았을 때는 사실 중국교당이 과거 교단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이제 교당 중심 역할을 네. 했던 교당이었는데 서울의 중심에 어떻게 이렇게 낡은 교당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35년 된 아주 낡은 교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교도님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새 교당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따른 기금이 그렇죠. 예, 마련되지 않아서 이제 제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면 어떠겠느냐 하고 이제 제의를 한 것이 이제 서로 마음이 맞아서 네. 저희가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었죠. 네. 이 재건축에도 엄청난 이제 노력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도 또 마음을 모아 주셔서 그래도 또 잘 완성이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또 기억나는 일들이 있으시면은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구 교당이 이런 교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재건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서울의 중심 중구이고 이제 중심지 교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자. 그래서 뭐 강남이나 강북이나 강서 어디서나 근접성이 좋은 그런 이점을 살리고 네네. 또 그래서 회의도 하고 모임도 하고 할 때 언제나 교당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일요일 법회 보는 시간, 의식이 있는 시간 외에는 오픈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사실 오픈할 수 있는 준비를 했고요. 네. 지금은 이사를 갔지만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도 저희 4층 공간에서 네. 대여를 받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 근데 이렇게 오픈한다는 게 말은 지금 굉장히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떠셨어요? 어려운 일이었죠. 네. 교무가 네. 한 해에서부터 10까지 전부 다 오픈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고 음향 세팅을 해줘야 되고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그쵸. 그 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도 그런 공간을 생각을 했고 그런 교당의 역할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게 조금 했습니다. 네, 실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관하는 입장이나 우리가 방문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 하고 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또 네. 처음부터 가장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결정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또 어떤 역할들을 또 담당을 해오셨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교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중구라는 그 지역이 낮에는 직장인들이 많은 네. 이제 곳이지만 저녁에는 이제 거주민이 적어서 지역적 한계가 이제 네네. 너무나 명확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이제 쉼터가 되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선명상이나 요가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의 어떤 영성을 밝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재건축을 마치고 한 1년 동안 이제 1년 반 정도 선방을 운영해서 직장인들과 함께 명상을 하다가 결국 코로나 때문에 네. 그것도 멈추게 됐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또 많은 동네이기도 하지만 인근엔 또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생들을 위한 또 어떤 공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재건축하면서 이제 세 네. 번째가 동국대를 중심으로 한 이제 대학생 교화에 조금 더 힘쓰자라는 네. 생각으로 1층이 이제 인쇄소였는데 1층 인쇄소와 지하의 당구장을 이제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됨으로 인해서 정리를 하고 무인 스터디 카페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직접 운영을 했죠. 네. 그래서 하다가 이제 지금은 교도님께 임대를 해드렸지만 대학생이라든지 취준생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 스터디 카페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네. 이제 저렴하고 쾌적한 공간을 이제 제공을 했고요. 네. 이제 원불교에서 운영한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역할들도 잘 담당을 해오시고 지금 한 6년 시간 동안 함께하고 계신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풀고 나니까 잘 해오신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네, 뭐 부임하고 한 1, 2년 동안은 네. 거의 뭐 공사만 한 것 같아요. 네, 그러기는 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워낙 낡은 교당이었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하드웨어가 이렇게 조금 정비가 되고 완비가 되다 보니까 네. 교도님들의 그 만족도도 상당히 많이 높아지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 자녀를 데려와도 부끄럽지 않은 이제 그런 교당의 모습. 네. 그래서 교화에 대해서 이제 아주 적극적인 모습으로 주체적으로
임하고 계시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네. 교도님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만족도가 좋다는 거는 잘 해오셨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이제 초반에 교무님께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중부교당이 이제 성동교당과의 통합 부분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그 통합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건 꼭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네. 교당 재건축을 마치고 나니까 원기 104년 1월에 네. 이제 성동교당에서 법회 공간을 이렇게 대여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의가 왔어요. 네. 이제 당시 성동교당은 이제 서울 시내 유일한 임대교당이었고요. 네. 이제 임대료 인상과 그리고 교당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교당 교도님들께서 원불교 교도가 교당에 와서 법회를 보겠다는데 네. 못 보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네. 그리고 경비를 받는다라는 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 중국교당 교도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네. 2층 소법당에서 법회를 볼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이제 그렇게 법회를 보도록 하면서 처음 이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앞으로 법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서로 상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축 이제 및 특별법회는 우리가 함께하자 언제나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구와 성동이 함께 법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 1년 내내 거의 특별법회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사축 이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네네. 특별법회를 한 것처럼 제가 이번에 이제 교정 지도를 하면서 받으면서 네. 그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한 30회 정도의 특별법회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네. 해서 중구 성동이 함께하는 그런 이제 법회를 봤는데 사실 저희 중구는 성동 식구들이 오니까 그래도 숫자가 느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이 많아져서 좋았고 성동은 이제 안정된 집과 그리고 이제 큰 교당에서의 어떤 새로운 교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또 성동 식구들이 이렇게 오음으로 해서 북적북적한 게 또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더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또 결정적인 계기와 또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또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105년 1월에 1월 3일 이제 정식으로 통합을 했어요. 네. 통합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는 데는 그 한원회가 아주 역할을 많이 했죠. 한양대학교 네. 원불교 대학생회 출신이었던 이제 중구교당 회장님이셨던 호산 김정석 네. 회장님과 성동교당 회장님이셨던 상산 김정상 회장님이 두 분이 이제 한원의 선후배간이셨어요. 아, 두 분이 또 한원의 선후배가. 네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분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이렇게 배려해주고 또 통합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한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리고 또한 이제 그렇다고만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반 교도님들께서 서로 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뭐 양보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성동교당, 중구교당 교도가 네. 아니라 우리는 원불교 교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임했던 것이 통합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한원회가 두 분이 또 같은 한원회였다는 것도 인연인 것 같고요. 네. 또 만나기 위한 큰 그림이 또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데 확실히 이 일반 교도분들이 또 마음을 열고 받아주시는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좋은 얘기만 이렇게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문제점은 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는 없었어요. 아, 정말요? 저희는 너무 행복하고 네. 그리고 이제 되게 통합으로 인해서 안 나오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생기는데 네. 저희 교당은 오히려 이제 그런 분도 없으셨고 오. 또 그리고 이제 오히려 교당 여건상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오히려 이제 교당에 나오시게도 되었고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과거 성동교당 회장님이 지금 현 저희 중구교당 회장님이 되셨어요. 아, 네. 네, 회장님이 되시고 이제 오래 되셨는데 회장님이 되시고 이제 이전에 그 통합을 함께 이끌었던 중구교당 회장님께서 네. 부회장님이 되셔서 또 이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아마 이런 사례가 찾아보기 어려울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어떤 잡음도 없이 통합이 되다 네네. 보니까 저희가 통합된 걸 모르세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네네. 합치다 좀 보니. 문제가 있고 시끄러우면 네. 나중에 또 좀 잘 아실 텐데 네네. 그런 마치 부분이 원래 없이 하나였던 것처럼. 네네네 하다 보니까 통합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 어.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굳이 찾아내자면 네. 아쉬운 점이 이거였다. 근데 오늘 방송 이후로 아마 이 아쉬움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미처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아니면 또 조금 더 알리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시면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전 회장님이신 호산 김정석 교도님과 또한 상산 김정상 교도님 그리고 많은 원로님들 그리고 많은 교도님들의 어떤 주체적인 노력과 하나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부족함을 많이 채워주시고 함께 이끌어주시고 또한 마음을 합해주신 중국교당 교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또한 저희 중국교당은 성동교당과 통합을 해서 오히려 많은 힘을 얻고 행복하게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가가 행복한 중국교당 대종사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으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 모든 분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동교당과 통합해서 더욱 행복해진 우리 중국교당입니다. 방송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아마 교무님 말씀 들으면서 왜 중국교당이 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곳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좀 잘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처럼 이 지리적인 이점도 가지고 가면서 또 출가 재가 교도들의 발심으로 또 이런 상의 빛을 더욱 환하게 밝히는 중국교당의 내일을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안 될 일도 되고 될 일도 안 되는 그런 삶의 이치가 생겨난 거겠죠. 다가올 8월은 무더위 속에서도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긍정의 마음이 더욱 샘솟길 응원합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